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졸 검정고시 영어 수업을 담당하게 될 문민이라고 합니다. 이 검정고시 영어는 일단 영어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과목 자체의 특성상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들 어려워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 이 검정고시 영어 시험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대로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습 복습 이런 부분만 철저하게만 해주시기만 하면 뭐 영어 때문에 검정고시에 뭐 불합격을 한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일단 이제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을 좀 특히 복습 위주로 그리고 여러 번 좀 반복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검정고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있으신 또 시험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검정고시와 관련된 정도의 수준까지만 수업을 해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놓으면 다른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험 또 뭐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일단은 우리 수업하는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합격 불합격 상관없이 이제 그 이후에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수업 이외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먼저 보시고 거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나갈 부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제 수업하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앞에 그 차례라는 부분, 거기를 잠깐만 보세요. 거기 차례를 보면 파트 1, 2로 이제 구분이 됐거든요. 그 파트 1 부분은 독해하고 어휘 이 부분들 정리되어 있고, 파트 2 부분에는 이제 문법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그 문법을 다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챕터 1에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이 핵심 기초라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챕터 3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와 관련된 부분들 챕터 2에 쭉 정리되어 있고, 또 품사랑 관련되는 부분 품사 파트에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의 또 독해 및 어휘에서는 그 첫 번째는 챕터 1에서는 단어들 위주로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될 부분 단어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해 연습,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수업할 순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 그 검정고시는 아무래도 독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휘 부분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법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양은 약간 적지만 이런 빈도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되는데, 이 문법 부분과 어휘 부분은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느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독해에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섞여서 나올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기를 독해 같은 경우도 좀 쉬운 문제만 정확하게 맞춰놓고 어휘 문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버리면 50점 이상 점수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 조금 더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독해에서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독해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수업 시간에 일단 시작할 부분은
문법이든 어휘든 독해든 여기 세 가지 중에 셋 모든 영역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그 파트 2 문법 부분에 요 챕터 1 여기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어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들, 알파벳만 알고 이제 완전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제일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기초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단어 부분에 관련된 걸 가지고 요 핵심 기초랑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단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계속 복습하면서 읽어보고 몇 번씩 써보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핵심 기초와 단어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핵심 기초가 먼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단어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독해하는 요령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해하는 요령을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독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독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를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법을 동사편, 품사편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수업할 순서는 핵심 기초가 첫 번째고, 관련해서 단어 부분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독해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하다가 약간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나 여기를 하다가 이제 설명해 주는 이론들은 다 여기 파트 2에 챕터 2, 챕터 3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독해를 하면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 기초 먼저, 그 다음에 단어 연결시킬 거고, 독해하는 방법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사편, 품사편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을 만드는 원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습들을 위주로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 핵심 기초라든가 동사편, 품사편에는 예문들이 있거든요. 각 문법사항이랑 관련된 예문들이 있으니까 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독해 공부의 기초예요. 그리고 요 또 핵심 기초부터 동사편, 품사편에는 연습 문제도 있거든요.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지 여기서 배웠던 이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내용 외에 수업해 주는 거 말고 그냥 책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을 둬야 될 것은 수업하는 내용에다 초점을 맞추고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할 거니까 수업 중에 설명 안 해주는 책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저 수업 중에 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약간은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영어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파트 2의 챕터 1 핵심 기초 있죠? 여기서부터 정리할 테니까 자, 일단 교재를 좀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칠판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책에 있는 부분만 보면서 그냥 눈으로 따라올 게 아니고 일단 칠판에 적어주는 부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노트 필기를 해 나가면서 들으면 아무래도 집중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별도 노트로 썸노트를 만드는 또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필기하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요약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책에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 위주로 철저하게만 복습을 하면 책에서 이제 수업 중에 약간 설명 안 나고 건너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트 필기하는 게 제일 핵심, 칠판 필기하는 게 제일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트 필기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세요. 34페이지를 보세요. 34페이지 보면 챕터 1의 핵심 기초라고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핵심 기초에서 핵심 기초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팔품사라는 거. 근데 이 팔품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대충만 읽어보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읽어보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너무 기초니까 이건 빼버리고 그 다음부터 공부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초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그 다음이 점점 쉬워지지 이 기초 부분을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버리고 넘어가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렵다라는 느낌 그리고 자꾸 어려워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영어 공부는 복습이 생명이에요. 복습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아무래도 우리말로 이론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예습도 할 수 있고 또 복습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예습을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내용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별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이 기초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습 철저하게 하고 이건 이제 명심을 하세요.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기초는 이 두 가지예요. 팔품사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 그리고는 문장의 종류. 크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바로 여기 두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를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팔품사부터. 자, 처음에 한 10분, 15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금방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면 영어를 이제 뭐 중학교 과정 이렇게 쭉 거쳐왔던 분들은 중간중간에 약간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집중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 그걸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팔품사에 먼저 반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반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테니까 팔품사 이제 처음부터 잠깐 보세요. 자, 여기요. 팔품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품사라는 명칭이 뭐냐면 품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 단어마다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8가지로 나눠서 팔품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지금 부족한 학생들은 지금 처음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설명을 다 다시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도 그냥 무조건 수업 듣고 노트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단어를 8가지로 구분을 한 걸 팔품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팔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명사. 그래서 명사가 뭔지 아는 학생들은 그냥 이제 바로 넘어가면 되고 명사라는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좀 이따 또 추가 설명도 해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명사라고 그러냐면 단어의 뜻이 사람이나 사물, 사물이라는 건 물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뜻을 가진 것들을 명사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품사로서 명사가 이제 영어 문장으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문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쓰여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바로 명사라고 하는데 명사가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쓰여. 용어가 변해요. 명사가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명칭들이 좀 생소한 분들 있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테니까 요걸 철저하게 외우세요. 명사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로 쓰여요. 다시 한번 명사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임. 자, 이걸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책에 보면 이제 2번에 종류라고 나오죠.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고. 자, 팔품사의 첫 번째 설명 끝냈어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게 팔품사 중에 하나냐면 대명사예요. 이 대명사는 뭐냐면 이 명사에서 우리가 명사라는 말 썼죠. 요게 이제 한문으로 이름 명자를 써서 이제 이름을 뜻하는 단어 뜻들을 명사라고 하는데 그 명사와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명사 대신에 쓰는 거예요. 명사 대신 쓰는 단어들을 대명사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왜 명사 대신 쓰냐면 요 이유도 잘 보세요. 영어 문장 속에서 이제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와 관련된 이제 어떤 얘기를 쭉 풀어서 영어로 써져 있을 경우에 그 중요한 뜻을 가진 명사는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명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 명사를 계속 다시 문장에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니까 문장이 쓸데없이 복잡해지거든요. 그걸 피하려는 거예요.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방금 말한 것처럼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명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대명사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대신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명사는 역할이 이렇게 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쓰였던 명사가 다시 반복이 될 때 대명사로 쓰기 때문에 대명사도 명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도 문장에서 명사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문장에서 명사와 똑같은 요 5가지 역할 그대로. 그런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줄여서 쓸 테니까 보세요. 주어를 앞으로 S로 줄여서 쓰기로 하고 목적어는 O, 보어는 C 이렇게 대문자 SOC를 사용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이제 표시를 할 테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익숙하게 해놓고요. 자, 다시 한번 대명사도 명사와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격 이건 뭐 그대로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가지로 쓰임. 그러면 지금 팔품사 중에 2가지 설명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 또 대명사에도 밑에 뭐 성, 격, 뭐 이런 인칭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을 거고요.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대명사의 종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걸 완벽하게 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지금 칠판에 적어주는 것만 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사와 대명사의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칠판 필기를 해줬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명사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대명사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쓰였죠. 그러면 명사와 대명사는 역할이 거의 똑같죠.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명사
상당, 어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렇게 뭐 중요한 명칭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팔품사 중에 2개 끝냈어요. 명사, 대명사. 자, 다음. 팔품사 중에 일단 첫 시간에는 이제 2개만 더 할 건데 조금만 듣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했고, 다음에 3번째 형용사.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단어를 형용사라고 하냐면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어의 뜻이 해석을 해봤더니 단어의 뜻이 니은 또는 뭐뭐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을 형용사라 한다. 이러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한, 예쁜, 아름다운. 그러면 지금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몇 개를 지금 쭉 뜻만 적어준 거거든요. 친절한, 예쁜, 아름다운 이렇게 다 니은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미국의, 한국의 또는 산업의 이렇게 명사 뒤에다 뭐뭐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외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가 이제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형용사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역할이 2가지예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여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명사, 대명사에서도 이 보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줄여서 C라고 쓰자고 한 거 있죠. 형용사도 보어로도 쓰여요. 자, 다시 한번. 형용사는 역할이 딱 2가지.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쓰여요. 보어로 쓰임. 그 다음에 이 보어가 뭔지 몰라도 나중에 설명 다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명사 수식이라는 말, 여기서 수식이라는 말 이렇게 잘 체크해 두고 수식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쓰인다. 이렇게. 4번째. 지금 이제 벌써 팔품사 중에 4번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로만 쓰여요. 그리고 부사가 뭔지는 나중에 단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이해하고 의외로 쉬워요. 근데 부사는 무조건 문장에서 수식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용사도 명사 수식이다. 수식이라는 말 얘기했죠. 부사도 무조건 수식어로 쓰이는데 뭘 수식하냐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자기 말고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이런 걸 수식을 해요. 근데 이걸 외우기는 외워야겠지만 처음에 이거 잘 안 외워져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이걸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처음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외워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외워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는 꼭 외워야 되냐면 부사는 수식어로 쓰인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형용사는 보어로 쓰이는 게 있잖아요. 보어로 쓰이는 게 있는데 요걸 잠깐 빼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죠. 그리고 부사는 이런 것들을 수식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하고 부사를 묶어서 이렇게 그냥 합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수식어다 이런 식으로. 대신 형용사에는 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요걸 명심을 하고 요걸 만약에 빼고 나면 이것도 수식, 부사도 수식이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수식어구라고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팔품사 중에 4개를 설명을 했고 팔품사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감탄사라는 게 있는데 이 감탄사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탄사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만 더 배우면 되는데 그 3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지금 팔품사 중에 4개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잠깐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이해를 해보세요. 동사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동사 원형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제 배웠던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동사 원형이 있는데 그 앞에 to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걸 우리가 부정사라고 불러요. 또 하나 동사 원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ing를 붙여요. 그래서 또 여기 이 ing는 또 명칭이 3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명칭을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to를 붙이고 ing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동사에 to를 붙이고 동사에 ing를 붙인 이유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to를 붙이고 ing를 붙였을 때 어떤 역할로 변하냐? 어떤 역할로 변하냐면 이걸 잘 외우세요. 부정사나 ing는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동사였죠. 원래는 동사였는데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변해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지금 다른 품사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한번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을 때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접속사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요 단어들은 종속 접속사로 부르거든요. 종속 접속사 이 3단어를 적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접속사 that, 접속사 when, 접속사 where. 이것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라는 게 와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 형태만 놓고 보세요. 접속사 that이나 when이나 where가 이끄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모습을 가지고 문장에서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고. 자, 여기까지만. 좀 이따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문법 용어를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2단어 이상이 모여서 2단어 이상, 이건 지금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2단어 이상이 모여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것들이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이 안에는 주어 동사는 없죠. 이런 것들을 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도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는 2단어 속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불러요. 절. 자, 다시 한번 이해되나 보세요. 만약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야. 명사 구 이렇게. 만약에 동사 원형이 ing로 시작을 했는데 문장으로 들어가서 부사 역할을 했다. 부사 구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 when이 이끄는 절, where가 이끄는 절이 만약에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들을 형용사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른다고요. 구와 절의 명칭도 영어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나갔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와 절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다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걸 쭉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지금 의문점이 들 수 있냐면, 이 모습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요. 이 모습인데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 그러면 형태가 똑같은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요 문제가 남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핵심이에요. 같은 형태인데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할 경우에 우리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 못하면 영어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해서 이걸 활용할 줄 알면 점점 쉬워져요. 한 번만 다시 들어봐요. 똑같은 형태인데 두 가지 이상의 품사 역할을 할 때 구별하는 방법. 그 중에 지금은 명사, 형용사, 부사 요거 세 개 구별하는 방법. 요 설명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로 다시 와서 부사는 간단하게 수식어다라는 걸 먼저 외우고, 요건 나중에 외워도 괜찮아요. 일단 부사는 수식어다라는 것까지만 먼저 외워놓고 부사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부터 부사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부사에 대한 설명은 알고 있잖아요. 부사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잘 연결을 시키면 형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요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바로 구별이 돼요. 요런 연습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빨라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형태가 같은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첫 번째, 부사의 특징 첫 번째,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없애버려도, 생략을 해버려도 문장 성립이 돼요. 바로 여기 요 1번 있죠? 1번을 가지고 명사냐 아니냐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문장에서 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핵심 요소거든요. 없으면 문장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사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사의 특징 요 1번, 그리고 명사의 젖쓰임, 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것들이 명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가 구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부사의 특징 두 번째. 부사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사는 수식어지만 명사는 수식 못해요. 명사는 수식 못해요. 바로 요 두 번째가, 부사의 특징 이 두 번째가 바로 형용사와의 구별 방법이에요. 형용사도 이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부사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용법이니까 빼버리고요. 형용사도 수식어긴 하지만 명사만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사는 명사는 수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외우더라도 부사의 반대쪽 특징, 명사는 수식 못한다.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요 2번을 가지고 형용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을 번갈아 가면서 용법을 따져보고 명사의 쓰임, 형용사의 쓰임 이걸 또 뒤처리를 하게 되면 형태가 똑같지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같은 형태지만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 요 부사의 특징 그리고 각 품사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금방 구별이 된다고요. 근데 이걸 뭐 하려고 구별을 하냐? 결론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명사처럼 쓰였으면 명사처럼 해석해 줘야 되고,
이것들이 형용사처럼 쓰였으면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별들을 하는 건데 형태가 같기 때문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은 지금까지 배웠던 요 네 가지 품사의 특징에다가 바로 부사의 특징 요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대명사는 그냥 하나로 보고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가 간단히 구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팔품사 중에 4개 끝났고 감탄사는 안 해도 되고 이제 나머지 3개가 있죠. 그 세 개에서도 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사의 특징을 하나를 더 써놓으세요. 부사의 특징 세 번째. 이건 뭐냐면 다음 시간과 연관되는 거예요. 부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부사는 단독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전치사와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봐요. 부사의 특징 1번은 명사와의 차이점, 명사와의 구별 방법. 2번은 형용사와의 구별 방법. 3번은 전치사와의 구별 방법.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치사부터 수업해 나가는 걸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제일 기초 중에 중요한 영어 수업 중에서 중요한 그 팔품사에 대해서 지금 반 정도를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복습이 돼서 점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영어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렇게 알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팔품사의 나머지 부분 설명하기로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